자, 그 다음 임나 일본부설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에 임나 일본부가 새롭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은 2017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논의되는 임나 일본부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나 일본부는 서기 4, 6세기에 일본의 야마토해가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 또는 경영했다는 설입니다. 바로 임나가 가야다, 가야가 임나다, 이거예요. 이거는 황국사관에 입각한 정한론의 이제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황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를 천황 중심의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천황제 통치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역사관이에요. 천황제 통치. 임나가 가야라는 근거는 일본 서기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고대 문헌 사료에 전혀 없습니다. 고고학 유물도 없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일 수밖에 없죠. 세이마스 야스카즈, 이 양반은 임나 일본부를 완성한 학자인데요. 1949년 임나 흥망사를 쓰면서 임나 일본부설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한마르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은 고대의 복천이다. 이는 앞으로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애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준다. 한마디로 고대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 한반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우리의 애 땅을 회복하자. 이를 통해 일본이 한국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정신으로 인도해준다. 이것이 임나 일본부의 요체입니다. 단순히 옛날 4세기에서 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다시 침탈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정신적인 근거로서 계속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단사학계의 입장을 살펴보면 강단사학계는 임나 일본부설에 대한 정리가 사실상 끝났다. 광복 후 강단사학계의 노력으로 식민사학을 거의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총론으로는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임나 일본부설을 추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국민들 앞에서는 극복했다고 이렇게 사기질을 치고 있고요. 속으로는 임나 일본부설을 추종하고 있고, 참 비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김연구 이제 고려대 역사학과 교수와 이덕일 교수 간에 그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덕일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은 김연구의 교수의 임나 일본부설은 허구인가? 라는 책에 대해 임나 일본부설을 추종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자 김연구가 이덕일에 대해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결과를 보면 2016년 2월 5일 1심 재판 때 실형을 하게 돼요. 이게 뭐 개인을 명예한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실형을 해버리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계가 이렇게 결집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었는데요. 2심에 2016년 11월에 2심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되었고요. 2017년 5월 달에 최종 대법원을 통해서 무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지상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 이제 이덕일 교수가 실형을 당하자 아주 그냥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향신문에서 임나 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어디에도 임나 일본부가 실제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문장은 없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도 없으며 논리 구조상으로도 그렇다. 임나 일본부설은 허구인가는 일본 학자들의 임나 일본부설의 근거인 일본 서기의 기록을 집요하게 논파하면서 임나 일본부설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책이다.
이건 뭐 경향 신문하고 강단 사학자더라고요. 짝짝꿍 해가지고 완전 장난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자, 그러면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를 해보면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구가 스에마스 야스카지의 학설을 그대로 따르고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법부가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나서는 김연구 너 임나 일본부 추종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연구가 임나 일본부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구체적인 강론에서는 스에마스 야스카지의 견해를 추종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인정한 것입니다. 김연구는 야스카지의 견해보다 한술 더 뜹니다. 임나가 한반도를 남부를 지배를 했는데 이 임나를 백제가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제를 야마토 외가, 일본의 야마토 외가 지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백제까지도 지배를 했다는 것이 김연구의 견해입니다. 황순종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나가 200여 년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면 삼국사기 본기에 무수히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네. 200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단 한마디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데도 그것을 말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윤내영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 임나 일본부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본 견해의 근본적인 잘못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임나를 모두 한반도에 있는 가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본 서기에 임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걸 한반도에 있는 가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중국은 대륙의 중국이 아니라 외열도 안의 중국으로 보면서 임나와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외열도가 아닌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중국도 일본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외열도 안에 일본 서기에 있었는데 중국은 외열도 안의 중국으로 봤다는 거예요. 차마 중국을 식민지 삼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만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한국일보에서 보면 강단사학계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연구와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학계가 거의 100% 합의한 사항이다. 임나가 여러 가지 중 하나다. 김명희 교수가 임나 일본부 연구를 시작한 것 자체가 임나 일본부서를 격파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사기질을 치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 판단이 났음에도.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왕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데요. 신공왕후가 직접 신라에 쳐들어가서 신라 왕을 무릎 꿇리고 사만의 나라를 굴복시켜 영원히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임나 일본부의 핵심은 임나의 위치가 어디냐? 임나는 우리나라 문헌에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데요. 그럼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를 가지고 임나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 자거 축자국 2000여리.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여리 떨어져 있고, 축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큐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큐슈. 북조해하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이제 계림지 서남이라. 계림은 신라죠. 신라의 서남쪽에 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큐슈로부터 2000여리가 떨어져 있다. 두 번째,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세 번째, 신라의 서남쪽에 있다. 어디입니까? 아까 임나는 가야다라고 했는데 가야 위쪽에 바다가 있습니까? 일단 안 맞잖아요.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임나의 3대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가 보입니까?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대마도가 임나다.
이게 일본 서기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아직까지도 따르고 있냐 이거죠. 자, 환단고기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나자, 임나는 본제 대마도 서북계, 본래 대마도 이 서북계의 위치, 저기 서북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환단고기 태백일서에 보면 후에 대마 2도, 대마도 두 섬이 마침내 위 임나 소제고라 임나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자시 이때부터 임나는 내 대마 전칭하라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일본 서기와 환단고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임나가 대마도라는 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마도는 삼가라로 분할되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치하였다. 이 대마도 안에 계지가라, 인위가라, 좌우가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백제에서 내려온 사람들,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 신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마도를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계에 나와 있는 백제 고구려 신라는 외열도 안에 있는 백제 고구려 신라를 이렇게 환단고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대마도에 이런 계지가라, 인위가라, 좌우가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명칭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전해져 오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좌호진어앙이다, 항이다. 예. 좌우가 나오죠. 좌호 소학교 100주년 기념탑이다. 기념비인데 이게 명치 24년 9월에 이제 설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오래된 소학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좌호 소학교. 인위가 이렇게 있죠. 인위, 고구려 인위. 자, 계지, 백제, 계지가 저렇게 여기 계지가 있죠. 여기도 계지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환단고기를 저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단고기의 사실성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